교수님은 혹시 제로로 드세요? 아니면 그냥 드세요? 고르면 제로 골라요. 아, 그러면 제로로 드시고. 우리 저기 교수님은? 저도 제로를 좋아해요. 근데 맛보다는 제로가 탄산량이 훨씬 많아요. 이게, 그래요? 예, 원래 더 많이 일부러 넣고 왜냐면은 그 합성 감미료가 갖는 맛을 숨기려면은 탄산을 넣어야 돼요. 저는 제로 슈가에 대한 약간의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그날 내가 단 거를 얼마나 먹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바꿔요. 단 걸 별로 안 먹었다? 그럼 콜라 한 캔 그냥 클래식으로. 아, 클래식. 클래식 좋아하시고. 네. 저는 가능하면 물을 마셔요. 의사 선생님은 역시 아니, 이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무래도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미지가 이제 세게 하시네. 물론 뭐 예. 마셔야 된다 그러면 제로를 더 선호하긴 하지만 예. 저는 가능하면 물을 마시긴 해요. 한잔 합시다. 왜냐면 이게 마지막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제로. 뭐지? 아, 교수님 진짜 동안이시네. 당구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침이 고이는데 이 사람은요 네. 왜 이렇게 달콤한 음식에 사족을 못 쓰는 걸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단 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타고납니다. 그죠? 그래서 아기들 태어나자마자 설탕물 이렇게 딱 찍어서 주면요 쪽쪽 빨아먹어요. 좋아해요. 쓴 거 주면 엄청 싫어하고. 네, 맞아요. 저 심지어 태아 때도 네. 양수에 단 거 찔러주면은 얘가 양수 많이 마신대요. 태어날 때부터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은 그 신경 회로가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혀에서부터 뇌로 간 다음에 어떤 중추로 가게 되냐면 도파민 보상 회로 쪽으로 가게 돼요. 네. 그쪽 이제 도파민 우리가 뭐 재밌는 거 보면 빵빵 터진다. 네. 또 하고 싶게 그리고 만들고. 뭐 코케인, 마약류도 당연히 도파민 유도하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 있어서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단 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파민 수용체를 우리가 보여주는 건데요. 오, 잠깐만. 근데 놀라운 게 지금 옆에 설탕 중독, 비만. 맞아요. 이분 비슷합니다. 뇌도 지금 코카인하고 비슷한데요? 네네네, 네.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 비만 혹은 설탕 중독 상태랑 코카인 중독 상태랑 그 보상 회로 측면에서 보면 되게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동물이 다 그래서 단맛을 좋아하고요. 쥐도 좋아하니까 저희가 그 쥐로 연구하고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단맛을 좋아해요. 단맛 좋아해요. 근데 초파리도 단맛 좋아하고. 초파리도. 네. 왜 단 거를 좋아하냐라고 봤을 때 결국엔 목적성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달다고 느끼는 것들에는 전부 다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결국 그걸 우리가 분해하면 포도당이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해라는 거는 사실 우리의 뇌가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뇌가 포도당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의 절반은 뇌가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뇌는 좀 웃긴 게 포도당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또 저장해 놓진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포도당의 어떤 공급이 없으면 엄청난 위기감과 막 스트레스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포도당을 먹도록 우리 개체한테 좀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서 그게 이제 도파민 분비까지 시키는 거죠. 회로 자체가 그렇게 설계해서 그렇죠. 설계가 그렇게 돼서 태어난 거죠. 우리는 단맛을 좋아하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단맛을 좋아하는 건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설계라고 하는 게 왜 어디서 왔냐를 보면 결국은 이제 진화를 통해서 이게 맞아요. 형성이 됐는데 그거는 우리의 조상들 중에서 단맛을 좋아하는 애들, 단맛을 잘 감각하고 좋아하는 애들이 더 잘 살아남고 후손들을 더 잘 퍼뜨렸기 때문에 단맛을 좋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닌 거였죠. 맞아요. 네.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네. 과일 있잖아요. 우리가 과일은 지금 농사를 지니까 이렇게 많잖아요. 예전엔 과일이 없었나요? 있었지만 원시인한테 물어보면은 되게 화낼 거예요. 너 되게 잘 사는 친구구나. 발달된 농업 기술을 가지기 전에는 그렇게 단 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그렇긴 거예요. 하네. 사탕수수 말고는. 사실 이런 지금같이 단맛이 풍족한 사회가 된 거는 우리가 그걸 선호하는 본능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시장 경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거고요. 단맛이 바뀌게 된 계기는 사탕수수가 사탕무로 넘어가면서부터. 사탕무? 네. 사탕무는 원래는 설탕을 만들기 되게 안 좋은 식물이에요. 왜냐면 얘는 땅에서 자라는 거라서 흙냄새량이 엄청나고 그리고 사탕수수는 이제 줄기나 잎이나 다 다니까 깨끗해요. 노예하는 데서 사탕수수를 가지고 막 하다가 그 생도맹그에서 노예 그 혁명 같은 게 일어나면서 사탕수수 공급이 금지가 돼버려요. 유럽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너 귀족 너네는 사탕수수나 설탕 먹지. 우리도 좌우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든 해결할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사탕물을 정제해서 만드는 게 개발되면서 엄청 보급이 돼요.
그러니까 사탕무까지만 해도 그렇게 비쌌어요. 네.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과학자분들과 화학자분들이 진짜 큰일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옥수수를 만들었는데 이 옥수수를 가지고요. 효소 반응을 통해서 이걸로 과당을 만들 수 있네? 옥수수로. 그게 보통 콘 시럽이라고 하는 그렇죠. 게 그게 액상과당. 네, 그게 액상과당이에요. 그런데 이 액상과당은요. 설탕은 그래도 두 개가 붙어 있는 건데 과당은 딱 이 한 덩어리여가지고 설탕이 한 2배 정도? 1.74배 달. 네, 1.74배? 네, 그 정도 더 달고. 조금만 넣어도 그냥 네, 정말 달고 우리 몸에 대사적으로 끼치는 영향도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액상과당을 엄청나게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고 원래 설탕이란 게 단맛이란 게 비싼 거였는데 가장 싸진 거예요. 그런데 1970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때 이제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의 어떤 붐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 액상과당이 타고 가요. 우리가 아까 뜯었던 콜라 같은 네. 이 탄산음 있잖아요. 그거 설탕 아니라 다 액상과당으로 만들어요. 네, 액상과당. 설탕은 생각보다 고급의 재료이기 때문에 비싸요. 지금 설탕이 더 비쌉니다. 액상가당 싸니까. 다 액상과당. 그래서 역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애초에 인간은 단맛을 좋아하는 존재였는데 그 인간에게 단맛을 제공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숲에서 달콤한 열매 하나를 찾으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단맛을 얻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저렴해졌고 지금은 옛날 원시인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값싸게 우리가 단맛을 누릴 수 있게 됐네요. 값싸게 누리는 만큼 병원비는 더 나가죠. 그러니까 그게 딱 맞아요. 비만과 대사질환이랑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싸게 단맛을 즐기고 너무 많이 즐긴 나머지 여기다가 드리는 거죠. 여기 이제 가서 선생님 제 몸이 왜 이러죠? 왜 이러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로 슈가를 찾게 그렇죠. 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나온 게 사실 제로 슈가 대안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들고 있는 게 슈가프리 과자입니다. 아예 당당하게 제로라고 써 있잖아요. 맞네. 냄새를 맡아볼게요.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 냄새가 똑같아. 네. 먹어볼게요. 너무 달아. 오늘 중에 가장 그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아니 설탕 넣은 거야 이거는. 너무 달아요. 네. 설탕 넣은 것처럼 단데 요즘 마트 가면은 막 이게 되게 많아요. 알룰로스, 네. 스테비아. 스테비아, 네. 막 이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종류가.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얘네들도 전부 다 슈가프리 저기 감미료인 거예요? 우선은 그렇죠. 그렇죠. 슈가가 개념적으로 안 들어가니까. 슈가가 아니니까 슈가프리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슈가프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제 설탕, 과당, 포도당 빼고 에너지를 낼 수 없는 단 것들. 그게 이제 대체 감미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일 유명한 아스파탐 유명하잖아요. 아스파탐에. 근데 그거 말고도 보면은 몇 종류가 더 있어요. 뭐 사이클라메이트니 수크랄로스니 되게 많고 지금도 심지어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당은 아니에요? 당은 아니죠. 당이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칼로리가 없는데 단맛을 것들. 내면 예, 예. 그런 대체 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감미료라고 부를 수 그럼 있어요. 먹는 것만으로 에너지원이 될 수는 없고 없고. 네. 그냥 혀만 즐겁게. 단다. 혀만 즐거.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약간 혀를 가지고. 혀를 가지고. 혀만 즐거운. 혀만 즐거운. 제가 이제 뭐 단 거를 뭐 저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럼 저는 궁금해지는 게 단맛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단맛. 단맛을 어떻게 설명하고 달다. 달아. 너무 달다. 너무 좋아. 이런 거는 많이 하는데 정수장. 자, 단맛. 단맛이란 무엇이냐? 단맛 수용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물질들. 뭐 잠깐 뭐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드릴까요? 예. 먼저 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혀. 혀에 보면은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미래예요. 예, 대부분 미래. 다 맛을 못 느끼는 부분이고 미래 부분이 동글동글하게 조그맣게 보이고요. 앞쪽에요? 조그맣게 버섯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미래. 미래가 혀에 까끌까끌거리는 게 미래예요? 까끌까끌하지 않은 애가 미래예요. 그래서 까끌까끌한 애는 성상유도하고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고양이 보면 혀가 엄청 거칠거칠하잖아요. 걔네들은 이게 엄청나게 갈고리처럼 생겼습니다. 아이고 맞아요. 그래서 육안적으로 보이는 구조. 그쵸. 보이죠? 그 고양이 정도 되면은 보이고요. 사람 정도 되면 좀 확대해야 보입니다. 맨들맨들한 부분이 이제 그 미래. 그쵸. 예. 미래가 많아요, 혀에? 어디 딱 놓으면은 여기는 맛 못 느끼는 부위 같은 거 없어요, 혀에? 미래가 혀 앞쪽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이렇게 예, 하잖아요. 혀 앞쪽에. 예. 그게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네요. 그쵸. 예. 그리고 얘네들을 확대해 보면은
세포가 이게 마늘종처럼 이렇게 모여 있어요. 마늘종.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가 마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단맛세포, 쓴맛세포, 신맛세포, 감칠맛세포 이렇게 구분돼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뭉쳐져 있어요, 쟤네들이. 걔네들이 마늘처럼 딱 뭉쳐져 있어요. 그다음에 요 끝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맛 느끼는 게 결국 혀표면이잖아요. 끝에 나와 있는 이 얘가 몸을 뾰족뾰족 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초록색이 그 마늘 같다고 한 그 모양인가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래. 끝에 아, 한거 마늘종 보시면요. 맞네요. 마늘종처럼 진짜 생겼죠. 그리고 위쪽에 가운데 쪽이 뾰족한 부분이 이제 미각 수용체들이 수용체. 모여 있어요. 수용체가 네. 있는 부분. 수용체가 쉽게 말해서 그 약간 탐지기네. 센서. 네, 맞아요. 센서라고 거기는 약간 노출돼 있어서 음식이 닿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걔네가 혀 바깥으로 살짝 삐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딱 입력이 돼야 이제 이건 달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각각의 세포가 어떤 맛을 느껴서 뇌에게 신호를 전달할지는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센서에 의해서 결정을 된다는 건데 단맛을 느끼는 센서는 어떤 센서인가요? 단맛을 느끼는 센서는 두 가지 단백질이 결합해 있는데 아, 두 가지가 조합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두 단백질이 합쳐져 있는 단맛 합쳐져야 돼요. 단백질인데 T1R2라는 애랑 T1R2, 3 T1R3. 그 두 개가 합쳐지면은 단맛 센서. 그 합쳐진 거가 자체가 이제 감지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감지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T1R2, T1R3. 그러니까 네. T는 테이스트고 맛이고 R은 리셉터, 리셉터. 수용체군요. 그래서 T1R2, T1R3가 네. 조합하면 단맛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세포들이 어쨌건 수용체들이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느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들이 일단 결합을 해서 딱 발동이 됐어요. 네네.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어디로 가요? 얘가-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제 얘를 예. 받아주는 애가 이제 미각 세포, 미각세포. 단맛 세포. 단맛 단맛세포. 세포가 이제 깜빡하죠. 수용체 자극이 오면은 세포가 깜빡하고 네, 시그널을 준다. 단거 이렇게. 그렇죠. 예. 그 다음 단계가 첫 번째 신경세포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 귀 안쪽에 있어요. 귀 쪽에 있어요. 귀요? 예, 중위 근처에. 너무 신기한데 왜 바로 내려간 거고 왜 뒤로 가요? 왜 귀로 갈까요? 근데 혀부터 뇌까지 가려는데 어떻게든 고속도로가 뚫려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만들어주는 애가 몸통이 귀 안쪽에 모여 있어요. 와 대박이다. 이게 바로 다 여기서 쭉 뻗어가지고 뇌로 그냥 가가지고 달다가 아니라 일단 귀로 가서 거기서 뇌로 간다. 네네. 한 번 거쳐서 갑니다. 그 고속도로가 있는 거네요?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 만들어주는 신경세포가 귀 안쪽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와 잠깐만 그러면 귀에서 먼저 느껴야 되네요?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귀에서 먼저 느끼는 거죠. 네. 혀, 귀, 그다음에 뇌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가 혹시라도 귀 안쪽이 좀 약간 뭐 망가진다던가 그러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단맛을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알려져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청각 회로랑 그 미각 회로가 간섭이 되나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간섭은 안 되고요. 네. 근데 귀 안쪽에 제일 먼저 그 미각신경이 지나간다를 밝힌 사람이 로마 시대 무슨 갈렌이라는 의사이자 과학자가 있는데 와, 엄청 옛날로 가네요. 맞아요. 오마시대요? 그때 귀 안쪽 수술하다가 건드려봤더니 환자가 무슨 맛이 느껴지라고 보고해가지고 대박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의심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그쪽을 통해 갑니다. 이 귀도 엄청난 기관이었는데 단지 듣는 기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리의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네? 단맛의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그 형님 노래 들을 때 가끔씩 단맛이 느껴지는 게 아 그래요? 짠맛도 많이 느껴질 텐데 매운맛도 느껴지고 아니 그러면 이게 일단 여기 과자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 혀에 닿는 순간 바로 미래에 있는 마늘 쪽이 반응을 합니다. 센서들이 막 네, 센서들이 막 반응을 해요. 거기 있는 단막 수용체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벌써 활성화가 됐네. 넣자마자. 여기 넣자마자 여기 단막 수용체가 활성화가 되고 네. 이게 이제 전기 신호가 귀를 통해 가지고 뇌로 해서 달다. 이게 귀를 통해 가지고 뇌로 전달되면서 달다를 느낀다. 이게 우리가 단맛을 느끼는 프로세스다. 맞습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해. 그죠? 제가 요즘 큰일 났어요. 왜? 다른 방송 가가지고 네. 갑자기 과학 얘기가 나오면 그거 아니? 이걸 내가 어느 순간 막 하고 있다니까. 꼴보기 싫어도 이해 좀 해. 이러면서 너 나이 좀 지식인 되는 것 같단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제로슈가 하면은 설탕이 안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원리가 뭘까? 나 이게 도저히 왜 설탕 넣은 것처럼 다냐? 왜 설탕을 넣은 것처럼 달아요?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가 달게 느껴지는 건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맛 수용체 거기 달라붙어서 단맛 세포를 활성화시키면은 그때부터 이제 쭉 단 거예요. 원래는 똑같죠.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의 시작만 딱 건드릴 수 있으면 뒤에 쭈루룩은 그대로 똑같으니까 우리는 그 미르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면 되는데 이걸 또 많은 분들이 약간 우리 혀를 속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혀는 속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너한테 설탕을 줄 거야도 아니고 단맛을 느끼는 물질을 준 거고 당연히 우리는 그 수용체가 똑같은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그 수크랄로스라는 감미료가 있는데 얘는 설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예? 네. 설탕을 염소라는 그 독가스였죠. 옛날에 그걸로 처리를 했더니 수산화라고 불렀던 그 OH가 몇 개가 염소로 바뀌었어요. 3개 정도가. 그러니까 얘는 구조도 똑같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설탕이 아니니까 우리는 영양소로 쓰지만 않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건 그 설탕이나 다른 과당이나 이런 녀석들의 구조, 화학적인 구조를 비슷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울룩불룩한 수용체에 잘 결합할 수 있게 만들면은 우리는 그걸 단맛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슈가프리 감미료도 설탕이랑 똑같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네, 똑같은 단맛은 수용체를 건드립니다. 똑같은 수용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혀는 죄가 없네. 그죠? 여기서 이래도 죄가 없고. 속은 건 뇌예요. 그렇죠. 뇌가 속았네요. 뇌가 사기당한 거죠? 내가 사기 그러니까 내가 사기당하고 뇌가 사기를 당한 거지 이 혀 안에 있는 뭐 네. 수용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기를 당한 건 아니다. 얘네들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마치 맛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 쿠키나 설탕에 들어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맛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그렇죠. 감정 인식이잖아요. 맛을 느끼는 최종 주체는 결국은 뇌고 교수님께서 맛을 연구하면서도 뇌를 연구하는 것은 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슈가프리 감미료는 그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견한 겁니까? 이게 그렇게 발견됐으면 좋겠는데 예. 실제 우리가 수용체 알게 된 게 네. 2000년대 이후예요. 얼마 안 됐구나. 얼마 전에 진짜로요? 얼마 안 돼요. 와, 네, 얼마 안 너무 돼요. 얼마 안 됐는데요? 그 T1, R2, T1, R3가 그쵸. 2000년대 1년인가 발견됐습니다. 와, 너무 얼마 안 됐다. 그렇다 보니까 근데 감미료 수백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발견됐는지를 저도 찾아보니까 얘네가 되게 우연히 그 장홍재 교수님 같은 화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됐더라고요. 매드 사이언티스트. 자꾸 이렇게 좀 찍어 먹어보는 화학자들한테 대부분 발견됐고 특히나 좀 한 가지가 되게 신기한데 아까 스쿠알로즈라고 되게 비슷한 설탕과 비슷한 애가 있었는데 걔는 교수랑 학생이 같이 실험하다가 교수가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자고 테스트해봐 그랬더니 얘가 테이스트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찍어 먹어보고 이렇게 달아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발견된 테이스트로? 게. 예. 이 수크랄로스가 가장 마지막에 발견됐어요. 유명한 물질 중에선 지금도 새로운 게 나오죠. 근데 앞에 있는 것들도 다 비슷해요, 얘기가. 예를 예를 들어서 우리 사카린이라는 사카린. 감미료. 유명하죠. 예. 사카린도 그 실험하던 학생이 그 손을 안 닦고 저녁 식사를 먹으러 왔는데 빵이 단 거예요, 먹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거기서 또 과학적인 대처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단가를 보려고 실험실에 다시 가서 실험복이랑 다 빨아 먹어봤어요. 어디가 단 진짜로? 거? 네, 아. 비록 그래서 이게 달달한 거고 아스파탐도 비슷해요. 아스파탐은 원래 의약용이었어요. 그 궤양 연구를 하다가 이 연구한 분이 종이를 넘길 때 이렇게 침 발라서 넘길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단가 먹어봐서 찾은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이 요즘엔 안 그래요. 대체 감미료 태반이 손맛으로 발견된 거네요. 그러니까 맛이네. 뭔가 허술해요. 아니 나는 뭐 갖다 센서 같은 거 갖다 대보고 이럴 때 다 이게 또 빨아보고. 이게 1800에서 1900년대 있던 일이라서. 네. 요즘은 이렇게 안 합니다. 요즘 안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되게 인간적이고 돌아가신 분도 많을 거고. 그게 화학자들의 숙명이었어요. 옛날 대부분 다 먹어보고. 되게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스토리 같아요. 지금은 이제 찍어 먹어보지 않고요. 세포를 단맛 수용체를 이제 발현을 시켜서 이제 얘가 그럼 인공 혀처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아무 물질이나 다 뿌려보면서 누가 단지를 찾아내서 하는 회사도 하나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거를 새로운 감미료로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새로운 감미료, 또 쓴맛 억제제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합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맛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저희를 이렇게 뭔가 속이는 실험을. 그런 실험 같은 거를 진짜요? 맛술? 하실 수 뭐 준비해 오셨어요? 준비해왔습니다. 네. 모르겠네. 스위치 하는 이거 보통은- 수용체를 이건 안 되지. 비슷하게 이게 먼저 일단 컨트롤 실험 우리 해야 되니까 한번 레몬 살짝 물어보시고요. 너무 싫텐데. 그 저건 뭐예요? 알약 같은 건 뭐예요? 이게 이제 미라클베리라는 미라클베리? 미라클베리. 신기한 맛을 바꿀 수 있는 그 과일로 사탕을 만든 건데요. 식용이죠? 식용입니다. 미라클베리. 역시 식용이. 일단 먼저 이게 약간 쥐 사료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쥐를 한 게 아니라. 오, 되게 시다. 쥐살이 아니고요. 데킬라. 이 정도면 너무 쉬워. 너무 쉬워요. 네.
아 너무 싫다. 그다음에 이제 미라클베리 사탕 있잖아요. 그거 하나 넣고 되게 싫어하시네. 먼저 혀가 괜찮으시게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 이제 미라클베리로 이거 미라클베리요? 미라클베리 사탕을 녹여 먹어야 돼요? 녹여서 미래들에 문질러 줘야 돼요. 이제 혀 앞쪽, 중간 그리고 입 천장에도 미래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골고루 사탕 자체가 좀 맛이 있는데. 오미자. 오미자. 네. 그렇죠. 얘가 원래 맛이 없어요. 근데 벌써부터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일단 한번 혀에 충분히 감미료 문질러요.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몬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똑 빨아요? 네, 한번 드셔보시죠. 빨아볼게요. 맛있죠? 오렌지 아니야? 맛있죠? 맛있죠? 오렌지 아니야? 맛있죠? 미쳤다. 갑자기 귤처럼 바뀌죠? 귤인데요? 네. 둘인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와 너무 괜찮은데요? 되게 신기하죠? 네. 네. 뭐지? 이 미라클베리에 미라큘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뭐야, 이거? 얘가 뭐야? 그 일을 하는 건데 걔가 단막 수용체에 붙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단맛을 내지 않아요. 활성화시키진 않아요. 근데 산이 들어오면은 네. 이 pH 때문에 얘 구조가 바뀌면서 단맛 수용체 활성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귤로 바뀌는 겁니다. 알고 싶어가 같이 천혜향 오는. 느낌이에요. 천혜향 네, 느낌. 네. 신맛을 약간 오 진짜 달콤새콤하게 만들어주네요. 네, 이게 한 30분 가요. 이거 하나 더. 이걸 먹고 단 거 먹는 건 효과 없죠. 아 없죠. 덜 느껴져요. 아 단계요? 왜냐면 수용체 붙어. 우와. 이걸 다이어트 식품입니까? 미라클베리라고 하는 이름이 이 신기한 그 마법 같은 효과 때문에 그 이름이 맞습니다. 붙은 거예요? 예, 그 안에 있는 단백질도 미라큘린. 그래서 미라클에서 따와가지고 지었고요. 진짜 약간 미라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먹고 먹었을 때. 마법이죠. 되게 네. 신기했어요. 마법의 사탕. 슈가프리 감미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이게 좀 뭔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설탕을 먹었을 때하고 좀 다른 점. 그 슈가프리 괜찮잖아요. 일단 혀가 달잖아요. 네. 혀가 달면 우리의 뇌가 그 다음에 기대하는 거는 사실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애시당초 뇌가 사람한테 그렇게 너 이거 먹으면 맛있어라는 보상을 주는 이유가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혀가 달면은 혈당 반응을 기다리는데 혈당 반응이 안 와요. 그러면 뇌는 약간 속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더 이 단맛과 어떤 이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좀 올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달라고. 네. 실제 그 기능성 MRI 영상을 좀 촬영을 해보니까 특히 평소에 이런 음료나 이런 걸 많이 먹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제로 음료를 마시면서 뇌 기능성 MRI를 찍어보면은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근데 배고픔의 중추가 활성화가 돼요. 신기하죠? 오히려 배고픔? 약간 허기짐을 더 느끼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게 달잖아요. 네. 그럼 우리 몸은 뭘 기대하냐면은 이거 혈당 올라가겠네 이러면서 이 포도당을 흡수할 준비를 해요. 포도당 수용체 같은 게 실제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혈당이 안 오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내가 지금 좀 더 빨아들여야 되나? 그래서 포도당 수용체를 더 늘려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교란이 약간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떤 인공감미료 음료를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밥을 먹는다. 그럼 혈당이 더 올라요. 신기하게 나는 같은 걸 먹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인공감미료를 안 먹고 그냥 밥을 먹는 거하고 네, 그러니까 제로슈가 음료를 먹으면서 밥을 먹는 거는 혈당이 더 치솟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혈당만 치솟는 게 또 아니에요. 이게 또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 A 그룹한테는요 인공감미료만 먹게 했어요. B 그룹한테는 그냥 설탕물만 먹게 했어요. C 그룹한테는 인공감미료랑 밥을 같이,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같이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인공감미료만 먹었을 때는 또 그런 반응이 없고 그냥 음료만 먹었을 때 그런 반응이 없는데 이 인공감미료랑 탄수화물을 같이 먹게 했더니 콜라보는. 뇌에서의 보상도 약간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내성이 생긴다고 해야 돼요. 나중에 더 강한 단맛을 좀 원하는. 햄버거 피자 먹을 때 어떻게 그걸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건 탄산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탄산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니 탄산수 먹긴 먹습니다. 탄산수 괜찮고요. 네. 생각보다 탄산 자체가 괜찮다. 그래서 이 인공감미료가 아직은 이제 우리의 좀 뇌나 몸이 제대로 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단맛은 탄수화물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린다. 이거 관련된 초파리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초파리가 왜? 포도당이라고 하면 포도당이 구조가 두 개의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D 글루코즈랑 L 글루코즈라고 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이게 반전돼서 보이잖아요. 이게 거울상 이성질체인데 생물들은 신기하게 D랑 L 중에서 D를 써요. D를 쓰고. L은 대사를 못 해요. 똑같은 포도당인데 거울상 이 얘는 칼로리를 내고 얘는 칼로리를 못 내는 거예요. 칼로리 못 낸다. 이걸 이 쿠키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초파리한테 얘는 D예요. D. D를 100이 들어있어요. 300을 줬는데 얘는 칼로리가 0이에요. 그러면 초파리가 처음에 얘를 먹어요. 더 달아서. 다니까. 더 다니까. 다니까. 단 걸 좋아하는 회로가 작동해요. 근데 초파리를 굶기잖아요. 초파리를 배부른 초파리가 그냥 초파리를 굶기면 기가 막히게 얘를 먹어요. 왜냐면 움직여야 되니까 몸이. 영양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완전히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그러지 않아요? 저도 막 엄청 배고플 맞을 때는 거예요. 제로 안 고르고 그냥 오리지널 고르게 되던데. 초파리가 내부의 상태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거잖아요. 배가 부를 때는 더 달지만 영양소가 없는 얘를 먹고 배가 고프면 덜 달아도 영양소가 있는 얘를 먹는데 본능이죠.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를 봤더니 뇌에서 결국 일어나는 변화인 거죠.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찾아보니까 뇌에서 당을 감지하는 센서가 작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셨던 게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 우리가 혀나 뭐 초파리도 혀가 있는데 혀를 통해서 외부의 음식을 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내부에 있는 상태를 감지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 체계가 교란될 일이 자연에서는 별로 없는 거죠.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단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몸에 와서 영양소가 되는 어떤 무조건 물질이 에너지를 되고 만드는 거니까. 그 혈당을 올리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생물의 몸이 경험해 본 적 없는 교란인 거잖아요. 교란이에요. 단데 안 올려. 안 올려. 몸에 당을 안 올려. 이거 이상한데? 칼로리도 안 줘. 네.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쥐 연구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쥐한테 설탕물이랑 물 주면 당연히 설탕물 좋아하고요. 그냥 인공 감미료물이랑 그냥 물 주면 인공 감미료 좋아해요. 제로 음료 좋아해요. 무조건 단걸 좋아하겠다. 단거 좋아해요. 근데 두 개를 주면 어떠냐? 그러면은 처음에 구분을 못 합니다. 그냥 둘 다 달콤하게 맛있으니까. 설탕물이랑 감미료랑. 예, 그냥 둘 다 좋아해요. 똑같이 먹어요. 근데 하루 정도 있다 보면은 얘가 귀신같이 에너지가 있는 달콤한 거. 설탕물을. 설탕물. 초파리랑 똑같네요. 예, 초파랑 똑같아요. 동물들은 다 안 먹어. 그래서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면은 혀가 좋아해서 도파민 회로랑 연결되는 건 바로 맞아, 즉각적으로 즉각적이에요. 일어나죠. 네. 근데 얘는 아무래도 장까지 가서 흡수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랑 에너지를 흡수해서 조화랑 그 두 개가 이제 두 개를 연결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대신에 얘가 나를 나중에 더 기쁘게 하는 거다, 더 좋게 하는 거다, 더 보상 크게 오는 거다. 딱 이거 느끼는 아는 거죠. 그러면 그 실험을 할 때 얘가 초파리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같이 보관을 해두면 배가 항상 부르고 영양소는 가득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도 설탕물을 원하나요? 하면 또 구분을 못 하나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실험을 하진 않았어요. 사실 이런 실험들한테 항상 굶겨서 데이터 먹어야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근데 아마 아까 초파리 실험처럼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 결국에는 내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게 단지 우리가 먹을 게 너무 많은 시대라 그래서 그냥 선호도나 이런 거에 따른 거지 인간도 먹을 게 없으면 당연히 감미료보다는 설탕을 먹을 것 같아서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재밌는 맞는 말 포인트네요. 같아요. 음료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제로가 불티나게 팔릴 수 있는 기반은 모두가 배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그러네요. 과잉 영양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팔리는 거지 만약에 영양이 부족하다면 사람들이 클래식을 제로보다 훨씬 더 맛있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 장에 있잖아요. 아까 장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사람 장은 네. 아까 이제 그 슈가프리 감미료에 네. 어떤 영향을 좀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의 그러니까 장. 우리는 사실 이 인공 감미료를 분해를 못 시키는데 장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미생물들 있죠. 네. 그러면 얘네들도 인공 감미료랑 아무런 상호작용을 안 하냐 처음엔 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떤 장내 미생물들은 일부 어떤 인공 감미료를 좀 분해하기도 해요. 분해요. 네. 그리고 어떤 대사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은 인공 감미료를 많이 먹었을 때 이 장내 미생물들의 어떤 다양성이 좀 줄어들고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 좋아져요. 특정 유해균들이 좀 많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장내 미생물들이 만드는 그 대사물질이 있거든요. 그 대사물질을 우리가 또 에너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걸로 우리가 지방대사나 어떤 포만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런 게 좀 훼손돼가지고 약간 좀 타격을 준다. 그렇죠. 당뇨병 전 단계라든지 좀 대사장애 쪽으로 좀 이렇게 가는 그런 인공 경향들이 감미료가요? 네, 그러면- 관찰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인공 감미료 말고 똑같은 설탕을 섭취했을 때 그때는 장내 미생물의 그 타격감이 더 안 좋아요. 예상치도 못한 네, 설탕은 확실하게 더 안 좋죠. 더 안 좋죠. 아 그래서 물 드시는 거예요? 네, 설탕은 더 안 좋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안 좋은 게 설탕이다. 네, 더안 좋은 네, 설탕. 그러니까 네, 네. 인공 감미료는 근데 이제 문제가 괜찮다고 사람들이 안심할까봐. 생각을 하고 많이 있었는데 먹으니까. 네, 이것들도 교란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실제 이제 인공 감미료 음료를 하루에 2잔 마신 사람들이 어떤 심혈관계 사망이나 치매 혹은 전체 사망률이 좀 올라갔다. 이런 데이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마우스로 대체 감미료가 굉장히 대사 질환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꽤 그래도 무게 있는 저널에서 좋은 저널에서 나와서 조금 더 꺼려지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 이제 지금 이거 슈가프리 먹으라는 거야, 안 먹으라는 거야.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고 설탕보다는 슈가프리가 낫다고 그랬고. 근데 이제 슈가프리라고 그래가지고 막 예전에 먹던 양보다 더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앞서 말한 대로 살이 이제 나 살 좀 빼야지라고 다이어트. 제로로 넘어오시는 분들 대부분 실패하긴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제 그런 걸 본 게 되게 많아요. 다이어트의 제로는 뭐 의미가 없다. 넘어갔더니 더 찌진 않지만 빠지지도 않더라. 근데 그거는 저기 뉴잉글랜드 그 메디컬 저널에서 그 논문이 나오지 않았나요? 체중이 감소하는 걸로. 다 단기적으로는 빠져요. 단기적으로는 빠지는데 단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찌기도 한다라는 아, 게 진짜요?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결국 다른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을 더 올려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에 대한 보상을 더 올리는 거거든요. 다른 음식들에. 그리고 뇌 자체도 이게 보상이 불일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 탄수화물을 갈망하는 쪽으로 작용해서 WHO에서도 어떤 체중 감량 목적으로 이런 인공 감미를 쓰지 말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일단 중요한 게 건강한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 다양한 슈가프리 감미료가 있습니다. 어떤 감미료가 그나마 괜찮을까요? 안전할까요? 근데 어떤 감미료가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를 종류로만 구분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양이 맞아요.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서 네. 먹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네. 되게 복잡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어떤 제품이 그나마 나을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그쵸. 토론일 것 맞아요, 같아요. 그쵸. 네, 저도 약간 당황했던 게 아스파르탐이나 뭐 아마 우 교수님은 아무래도 내과에다가 그 내분비를 하시니까 여기서 뭐가 좋다라고 말하면 그 발언의 파급력이 맞아요. 심각하실 수 있어서 네. 안 말을, 되는 부담되는 말을 많이 질문이었어요. 아끼시는 건데 네. 저는 알 바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냥 이건 화학 물질 연구돼서 나온 것 뿐이고 화학적으로만 얘기하면 네, 돼. 어차피 소비는 소비자가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아스파탐이 지금까지 제일 안전하다고 아스파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그냥 의학적인 걸 다 빼고 왜 그렇게 생각해요? 화학적으로 아스파탐이 가장 오랫동안 임상 테스트가 되고 있어요. 65년에 만들어졌고 이게 81년부터 FDA 승인돼 쓰였는데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와요. 언제 누가 연구했더니 이거 발암률이 나왔다. 맨날 아스파탐이 이게 욕 먹잖아요. 이게 끝없이 있었어요. 네, 막걸리도 아스파탐 들어가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럼 나오면 이제 WHO랑 여기서 막 연구를 해서 아니다. 이거는 연구가 잘못된 나오면 한 몇 년씩 또 나와요. 이거 다른데 문제가 있었다. 이거를 끝없이 반복을 동네북이네. 하고 있으면서 오는데 연구도 제일 많이 돼서 저는 아스파탐은 문제 없다 보고 스테비아라는 거 토마토 하잖아요. 이건 천연 물질이에요. 합성이 아니라. 스테비아는 식물 천연이에요. 이름이고 식물이에요. 거기는 스테비사이드란 거를 흙에 뿌리는 거예요. 그럼 토마토가 그냥 이걸 빨아들여 가지고 달콤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얘는 합성 감미료도 아닌데 그 맛을 싫어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고. 결국에 모든 건 선호의 문제인데 너무 단맛이 느껴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에서 건강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먹었더니 실제 과자나 내가 평소에 먹던 것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게 많아요. 지난 한 3, 4년간을 봐도 인공 감미료의 함량이 한 30%, 40%가 늘어난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더 달아지고 있는 거예요. 설탕 안 넣는 대신 이걸 더 넣어버리자 그렇죠.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너무 강한 입맛 자극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어야 되는 어떤 그 자연식품의 단맛을 못 느끼게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이 보상 불일치가 계속 있으니까 다른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도 올라가요. 우리 몸의 결함도 심해지고. 그래서 인공 감미료를 일단 적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인공 감미료를 적게 쓴 제품 그리고 먹었을 때 그렇게 달지 않은 제품. 네. 그러니까 내가 달지 않은 먹어도 제품. 달지 않은 제품. 그런 것들은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비만인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이런 의학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좀 결과를 저는 기다리는 입장이긴 한데 조금 간과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생태 환경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분해를 못하지만 미생물들도 잘 분해를 못할 텐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제로를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하면 소변과 대변으로 다 배출돼서 하천으로 다 갈 거고 해양으로 다 갈 건데 거기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과연 알고 있나?
거기서 우리뿐만 아니라도 당이라고 하는 것은 미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데 거기서 교란해가지고 거기 있는 생물들에게 대사 질환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영향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차원에서도 또 좀 약간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연구를 많이 하는 게 그 수크랄로스는 환경 교란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수크랄로스 기본 구조가 설탕이랑 똑같았고 대신에 안 깨지게 만든 거라 얘가 흘러가면 문제되는 게 해조류예요. 걔네가 당을 만들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들어와 쌓이니까. 근데 다른 거는 환경 독성은 없어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뭐 열띠게 좀 해주셔가지고 재밌었는데 궁극의 단맛 그런 게 나올 확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진짜.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식품을 먹는다는 건요. 네. 저는 하나의 우주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우리가 귤을 먹어요. 근데 귤 안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지 아직도 우리는 몰라요. 각자의 그 유니버스가 있는 건데 근데 그 상호작용 중에 우리한테 어떤 특정 자극을 주는 건 뽑아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면은 그게 우리의 어떤 그 복잡한 시스템을 교란시킨다는 거죠. 장 교수님 화학자로서 궁극의 단맛은 있고 네, 나올 수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이상향이나 목적지가 없으면 그 분야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저도 다 되게 공감을 하고 단맛을 굉장히 많이 먹고 중독이 되는 사람 알죠. 입장에서 알지만 예, 예. 저는 만약 제가 그렇게 단맛을 좋아하고 많이 찾는 게 합성 감미료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단맛이기 때문에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합성 감미료 없었어도 저는 설탕을 퍼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없고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걸 진짜 미칠 듯이 달게 만들자. 그러면 왜냐면 그러면 정말 조금만 넣어도 단맛이 나니까 그렇지. 몸에 가는 부담을 엄청 줄일 수 있거든요. 적은 양.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결국에는 엄청나게 달게 만드는 그게 자극인 거거든요. 엄청나게 달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그 이제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고 그걸 계속 쫓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다른 물질들이 분명히 또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많이 넣어서 달게 하느냐 아니면 조금만 넣어서 그냥 그 충족을 시키느냐 이 차이가 큰 의미가 없는 큰 아니죠. 의미가 없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넣는 양이 다르면 기본적으로 양에 따라서 독과 약이 바뀌고 항생제니 뭐니 모든 게 사실 우리는 이롭게 쓰지만 몸이 들은다. 양이 좀만 더 많으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우리가 이 맛이라는 거는 목적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맛이라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 때문에 우리의 뇌가 주는 보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약 중독자들 왜 그 사람 도파민에 미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도파민이라는 게 성취를 했을 때 나오는 물질인데 근데 이 도파민이 좋으니까 도파민만 극대화시킨 게 결국 마약이 되는 거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쉽게. 아주 간단하게 하면은.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이 궁극의 단맛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마약을 만드는 걸 수가 있어요. 자, 두 분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 서로 예, 저 하나씩 하시고 우리 그 최경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궁극의 단맛. 문제를 다룰 때 네. 저희가 계속 뭔가 어떤 물질이 있어갖고 걔를 무한대로 먹어도 괜찮을 거냐 이런 것을 찾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대할 때 양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양이, 예.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든 적정한 수준에서는 몸에 해가 안 되지만 넘치면 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공 감미료들, 대체 감미료들이 지금 너무 많은 종류 나와 있어요. 수십 가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많지가 않고 얘네들을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적절한 조합이 궁극의 단맛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또 무한대로 먹어도 되는 건 아니고 맞아요.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은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서 사람들한테 잘 알려준다면 그게 궁극의 단맛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좋은 그래서 저는 말씀이십니다. 아무리 슈가풀이라고 해도 마음 놓고 그렇죠. 야, 이거는 그래도 괜찮겠지 하면서 더 많이 먹지 말고 어쨌건 슈가풀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양을 어느 정도는 조금 소량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닫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단 거를 포기를 못 하거든요. 예, 예, 예. 단 거가 냉절이잖아요.